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S&P는 0.84, 나스닥은 1.28, 다우는 1.06%씩 각각 올랐습니다. 처음 장 시작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오후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따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자 주가 하락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리오프닝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도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집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증시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금융주와 가치주가 증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긴축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긴축을 해도 결국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2% 위로 오르면 주가 상승을 저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올리면 증시는 흔들리는데 금리 인상에 적응을 하면 증시는 상승을 했던 과거가 있었다 라고 했고요. 미국 증시는 중간 선거 때부터 임기 3년까지 증시가 제일 좋았다라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17.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7% 정도의 기업들의 실적이 상회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매수 기회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수를 보는데 51선과 201선이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얀 선이 51선, 핑크색 선이 201선. 이렇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이르지만 그래도 우선 개인적인 차트 해석에서는 제 눈에 51선과 201선이 들어왔다는 것은 데드크로스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기술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마침 주가 상승도 일어나길래 51선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나 보다. 그래서 내려오면 타고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스닥은 이 부분에서요. 그리고 S&P도 역시 상승이 좋길래 이대로 51선을 타면 좋겠다 했는데 아쉽지만 아직 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201선 밑에서 맴돌고 있고요. 과거에 보시면 51선과 201선이 나란히 올라오는 모습에서는 상승이 출현을 해주다가 2018년 12월쯤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후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다가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또 한 번의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었고요. 그 후 다시 골든크로스, 그리고 쉬지 않고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작년은 증시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락은 없다 하면서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요. 몇 주 전부터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들은 51선 밑으로 확실히 내려왔고 51선이 고개를 아래쪽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2021년 9월쯤에도 주가가 51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어서 증시가 무너지나 하기도 했었지만 금방 복귀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200일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올라서 주었지만 51선 위로는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스닥인데요. 과거는 S&P와 비슷하게 흘러왔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S&P는 200일선 위로 올라갔지만 나스닥은 200일선 밑에서 맴돌고 위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성장주가 힘을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지수는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스닥이 계속 200일선 아래에서 횡보를 한다면 51선이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데드크로스가 나려 하면 200일선으로 올라가는 척을 하면서 개미몰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다면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페이스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을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 좋은 광고들이 활개를 치고 아이들에게도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는 좋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팡 주식에서 탈락하는 종목이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영상으로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이야기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증시가 굉장히 좋으면 우스갯소리로 증시가 아주 좋으면 똥주도 오른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요. 증시가 좋다 하면 페이스북도 이렇게까지 내려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멘탈선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락하기 전에 그어놓았던 부분이 약 223달러 부근, 이 부근을 지켜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양심선은 200달러입니다. 만약 하락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종목은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많이 하락했네요. 근데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가 약한데 굉장히 상승이 셌던 종목들이 반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부분은 증시에 안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페이팔이나 스퀘어 그 외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증시에는 큰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증시는 서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급락하는 종목은 나오고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나오지 않고 하면서 급락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오게 되면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긍정적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JP몰간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필요는 없고 자금 흐름은 긍정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재개될 수 있어서 증시는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실적 발표 전에는 자사주 매입을 못하게 하는데요. 실적 발표가 끝나가고 있어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증시는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 방어를 해주겠죠. 지금 증시는 어디론가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크게 움직임 없이 작은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차,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데드크로스 이야기 했다 해서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문제적인 상황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하나 드리면 360달러가 QQQ의 박스 상단이고 우선 그 상단을 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QQQ가 횡보를 하게 된다면 200일선이 363달러 부근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그 동시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앞으로 좋은 주가의 흐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위에 51선의 벽이 아직 남아있어서 단기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융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시를 받쳐야 하는 종목들과 섹터가 있는데요. 금융주들이 요즘같이 하락하는 증시에서는 힘을 내주는 모습이 조금씩 나와야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괜찮다. 아직 괜찮아요. 크게 걱정할 부분은 나온 게 아니니 걱정 마시고 내일도 좋은 장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고맙습니다. 안녕.